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보육기획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보육 새학기 전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육 새학기 전환의 업무 처리 절차를 2월 말 시스템 중단 전까지, 그리고 3월 초 시스템 오픈 후부터 하셔야 될 업무 처리 상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보육 새학기 전환을 지내면서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주요하게 물어보셨던 FAQ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 전환 교육에 앞서서 참고사항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카드가 출시되어서 국민행복카드 통합카드 출시에 대해서 짧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국민행복카드를 하나로 통합카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통합카드는 우리가 복지 서비스별로 사용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상이해서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가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행복 카드와 국민행복 카드를 통합한 국민행복 통합카드를 신규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아이행복 카드를 발급받은 학부모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나 아니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또 국민행복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국민행복 카드, 통합카드만 발급받아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카드가 나오면서 저희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드렸는데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행복카드, 그럼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행복카드로는 보육료 결제가 계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행복카드로 계속해서 보육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카드를 폐지하고 이제 없애고 나서 다시 발급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신규로 아이행복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국민행복 카드로 발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보육료 결제할 때 달라지는 게 있냐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결제할 때 달라지는 거 전혀 없고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결제하시던 대로 결제를 하시면 되지만 다만 우리가 신규 카드사가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아이행복 카드는 삼성카드가 카드사로 추가되어 있지 않아서 가맹점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실 텐데 3월 1일부터는 삼성 국민행복 카드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카드와 가맹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지금은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가맹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어린이집에서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3월 전에 삼성카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새학기 전환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설명 전에 주요 업무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난 1, 2, 3, 4차 교육 때까지는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중단 기간이 2월 26일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좀 어린이집에서 업무 처리를 더 빨리 하셔야 돼서 저희가 중단 기간을 하루 늘렸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토요일 20시까지는 시스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3월 2일 화요일 08시 이후부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원장님들 달력에 적어 놓으셨다가 업무 처리하시는데 반드시 참고하셔서 시스템 중단 기간 내에는 2월 말까지 해야 할 업무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시고 중단 기간 이후에는 3월 초부터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교육드릴 내용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메뉴 보기를 가지고 하시는 업무가 아니라 새학기 전환 업무 간소화 원스크린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스크린은 어디에 있냐면 메인 화면 우측에 보시면 새학기 전환, 연도 전환 원스크린 바로가기라는 큰 배너가 보입니다. 배너를 클릭하면 이렇게 원스크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원스크린은 새 탭으로 뜨게 되고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새학기 전환을 할 때 어려운 게 업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내가 언제까지 얼만큼 했는지를 좀 한눈에 보지 못해서 놓치는 업무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모두 다 잡기 위해서 만든 메뉴입니다. 보시면 화면에 9개 박스가 보여지고
이 박스가 새학기 전환 때 하셔야 될 업무예요.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모든 내용들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가장 상단에 보시면 새학기 전환 업무 공지사항만 따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건 안 읽은 공지가 7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안 읽은 공지가 점점 줄어들고요. 각 업무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업무 처리 기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이 업무를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스크린을 실행하시려면 각 업무 박스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육교직원 신규 임용과 재임용은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 박스에 작은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를 보시면 앞에 이렇게 진행이라고 다 떠 있을 거예요. 요거는 현재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업무 처리 종료 3일 전부터는 마감 임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가 안 열리는 거는 3월 예정으로 3월부터 하실 수 있는 업무고요. 업무 처리 기한이 지나고 나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완료는 해당 업무를 우리 어린이집에서 완료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처리 기한이 지났다는 거기 때문에 마감 임박이 나오면 모든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모든 업무에 대한 설명을 원스크린으로 드릴 거지만 원장님께서는 기존의 화면이 편하다 하시면 기존 화면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 사전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모두 원스크린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같이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2월 말까지 해야 할 업무 첫 번째, 2월 보육 아동의 이용 현황 확정입니다. 2월 보육 아동의 바우처를 생성하고 보육료를 결제하기 위해서 기한 내에 이용 현황 확정을 해주셔야 돼요. 처리 기한은 시스템이 중단되는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20시 이전까지고요. 대상은 2월에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모든 아동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이용 현황을 확정하지 않으면 3월 초 기간 보육료가 미생성되게 됩니다. 기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이용 현황 확정하시는 방법은 아래 써드린 경로를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원스크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원스크린 메인 화면이고 가장 첫 번째에 이용 현황 확정 아무 박스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용 현황 간소화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반에 미확정된 아동이 몇 명인지를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미확정 아동을 보시고 확정하려는 아동을 선택하고 저장, 확정하시면 이렇게 미확정이 확정 완료로 이동했고 확정 완료에서 아동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스크린에서 업무를 마감하고 나면은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오른쪽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원스크린 메인 화면에서 이용 현황 확정 박스의 확정 대상이 명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월 말 졸업 혹은 퇴소 예정인 아동에 대한 아동 퇴소 처리입니다. 2월 말 졸업 혹은 퇴소 의사를 밝힌 퇴소 예정 아동에 대해서 당일 날짜로 퇴소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2월 28일자로 사전 퇴소 예약이 가능합니다. 처리 기한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2월 27일 토요일 20시 이전까지입니다. 대상은 2월 말 졸업 혹은 퇴소 아동이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을 실수로 퇴소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졸업하거나 퇴소 의사를 밝힌 아동에 대해서만 퇴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퇴소 예약 기능은 퇴소 일자를 따로 지정하지 마시고 사전 퇴소 예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2월 28일자로 자동 퇴소가 되게 되니까 요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유의사항으로는 2월 27일 그리고 2월 28일자 퇴소 아동은 미리 결제를 해놓은 보육료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치 보육료가 전부 지원되기 때문에 퇴소가 가능하지만 26일을 포함한 그 이전일 퇴소 아동은 해당월 결제를 완료한 상태일 경우에는 결제 취소 후 퇴소를 하셔야 됩니다. 아동 퇴소 처리를 원스크린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원스크린과 기존 화면의 차이점은
기존 시스템을 통해서 퇴소를 하시게 되면 아동 관리에서 퇴소 처리를 하는데 이때 반배정이나 이용량 확정이 안 돼 있거나 혹은 결제를 또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다른 화면으로 옮겨 다니셔야 됐죠. 근데 원스크린을 활용해서 아동 퇴소를 하시게 되면 한 화면으로 한 번에 퇴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아동 퇴소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크린 화면 맨 첫째 줄 가운데에 아동 퇴소 박스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아동 퇴소 간소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퇴소를 하려는 아동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현원 탭에서 퇴소하려는 아동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한 명밖에 보이지 않지만 원장님들 화면에서 보시면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 모두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실제로 졸업하는 아동 혹은 퇴소 예정인 아동을 선택하시고 아동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2월 28일자 사전 퇴소 예약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새학기 전환 퇴소 예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퇴소일은 따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예약이 되었다가 27일 20시에 시스템이 중단되고 나서 중단 기간 동안에 자동 퇴소 처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퇴소일을 지정해서 퇴소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퇴소할 날짜를 입력하고 퇴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퇴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보육료 결제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결제 취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고요. 지금은 바로 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다음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옆에 있는 퇴소 필수사항 확인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반배정과 이용연한 확정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 하면 이 화면에서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퇴소 처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퇴소 처리 완료라는 팝업이 보여지고 아까는 현원 탭에서 퇴소를 시키셨다면 이제 퇴소 탭에서 퇴소한 아동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가장 상단의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동 퇴소 박스에 2월 퇴소 인원이 1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퇴소 예정 인원들, 졸업 인원들은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졸업 인원 수만큼 퇴소 인원이 변경이 되면 퇴소 처리는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면직 예정인 보육교직원의 면직 신청입니다. 면직 예정인 보육교사에 대해서 2월 27일까지 시스템 중단되기 전까지 면직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면직 신청도 사전 면직을 하실 수 있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 중단 기간 내에 해당 보육교사가 타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직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신규 임용 일정 등을 고려해서 또 원장님이 미처 면직 신청을 못 하셨다면 이건 또 시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전에 처리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 퇴소와 동일하게 2021년 2월 17일 수요일부터 2월 27일 토요일 20시까지 사전 면직을 하실 수 있게 열어놓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자가 붙기 때문에 사전 면직은 원스크린 화면에서만 가능하고요. 사전 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면직 일자가 2월 27일 토요일부터 3월 1일 월요일 기간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만 해당입니다. 그러면 원스크린으로 면직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크린 메인 화면의 가장 가운데 보시면 보육교직원 면직 신청이라는 박스가 보이고요. 이 박스를 클릭하시면 면직 신청 간소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선생님이 한 명만 보이지만 원래는 어린이집에 현재 재직 중인 모든 보육교직원이 보여집니다. 보육교직원 중에 면직 신청을 할 선생님을 선택하시고 선생님 정보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면직 신청 쪽에 신청 사유는 퇴직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아마 면직을 신청할 날짜, 면직 일자가 근로계약서의 종료 일자를 입력하고 사전 면직 신청일 경우에는 사전 면직에 체크하시고 면직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면직 처리가 완료됩니다. 면직 신청 이후에는 면직 신청 처리 현황 보기 버튼 왼쪽 가장 위에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보육교직원 선생님의 상태가 이제 면직 상태, 신청 상태
그리고 승인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버튼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면 보육교직원 면직 신청 원스크린에 면직 현황이 현재는 신청이 1명으로 보이겠죠? 이제 시공고에서 승인하고 나면은 승인 인원이 1명으로 보여질 겁니다. 또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전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건 아직 화면이 다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화면으로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사전 임용 신청이라는 기능도 올해는 처음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우리 어린이집으로 오는 신규 임용 보육 교직원입니다. 조건은 임용 신청, 그러니까 이 날짜가 아니라 사전 임용을 신청하는 날 당시에 타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보육 교직원입니다. 사전 임용 신청 역시 원스크린에서만 하실 수가 있고 처리 기한은 사전 업무는 다 동일하게 2월 17일 수요일부터 2월 27일 토요일 20시까지입니다. 방법은 보육교직원 신규 임용 신청하는 화면 혹은 면직된 보육교직원의 재임용 신청하는 화면에서 사전 임용을 체크한 후에 임용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전 임용 신청에 대해서는 향후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지 드리도록 할 테니 그때 한번 확인하시고 사전 업무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2월 말 시스템 중단 전까지 하셔야 될 업무예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먼저 시스템 중단 일정 확인하기 27일 토요일 20시부터 3월 2일 화요일 08시까지는 우리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점 확인하시고 2월에 보육한 아동 이용 현황 확정하고 2월 말 퇴소 아동 퇴소 처리 그리고 면직될 보육교직원의 사전 면직 신청 이 기간은 모두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동일하다는 점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3월 2일 시스템 오픈 이후부터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 부분을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죠. 우리 전자출결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전자출결은 민간업체에서 받은 태그를 가지고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우리가 민간업체에 아동정보를 전송해야 된다는 점, 이 점 기억나시죠? 이 태그 매칭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집에 퇴소하는 아동들, 그리고 신규로 대거 입소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그 매칭 작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태그 매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그를 어린이집에서 직접 매칭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매칭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민간업체에 요청하여 매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태그 재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원장님께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 업체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태그 재활용을 할 수 있냐, 우리 업체에서는 할 수 있냐, 그리고 신규 아동의 정보와 우리 태그 정보의 매칭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냐, 보호자가 해야 되냐, 업체로 요청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한 뒤에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어린이집에서 직접 매칭해야 하는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태그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졸업하는 아동의 태그를 다시 회수해서 요거를 이제 신규 입소 아동과 매칭을 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우선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졸업하는 아동들 퇴소 처리 후에 아동정보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시스템에서 졸업하거나 퇴소한 아동 정보가 전송이 됐기 때문에 매칭 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별로 자동과 수동이 좀 상이합니다. 우리 업체의 요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매칭 해제까지 하고 나면 이제 신규 아동이 입소가 되겠죠. 신규 아동 입소 등록 후에 아동정보 전송 꼭 하시고
민간업체 시스템에서 우리 태그와 재활용하는 태그와 신규 아동의 정보를 매칭을 해주시면 이 다음부터 아동은 이 태그를 가지고 출결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태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졸업하는 아동들이 이제 태그를 가지고 졸업을 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신규 입소 아동 수, 이 예상 수만큼 태그를 요청해서 미리미리 태그를 확보해 두신 다음에 신규 아동 입소 등록 후에 아동 정보 전송하시고 민간업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태그와 신규 발급받은 태그와 우리 신규 아동의 정보를 매칭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동 보호자가 매칭해야 되는 경우는 기존에 앞서 설명드린 점과 동일하지만 마지막 단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태그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해소 처리 후 아동 정보 전송, 그리고 졸업한 아동의 매칭 해제 처리, 이때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신규 아동 등록 후 아동 정보 전송하고 나면 이제 보호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민간 어플 회원 가입 후에 태그와 우리 아동의 내 자녀의 정보를 매칭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호자가 매칭하고 나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태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 아동 수만큼 태그를 받으시고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신규 아동 입소 등록 후에 아동 정보 전송, 그리고 보호자가 어플에서 직접 정보를 매칭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간업체에 요청해서 매칭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민간업체 요청의 경우에는 태그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1, 2, 3은 모두 동일해요. 아동 퇴소하고 아동 정보 전송, 그리고 민간업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칭 해제 처리된 거 확인하시고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신규 아동 등록 후에 아동 정보 전송 하시고 민간업체에 매칭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칭이 요청되고 나면 민간업체에서는 우리 어린이집 요청사항 확인해서 아동 정보를 매칭하게 됩니다. 계속 중요하게 아동정보 전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아동정보 전송 화면 어디에 있는지 잠깐 헷갈리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스크린에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메뉴에 안심등하원, 어린이집 등하원 인증키 들어가시면 여기에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송은 신규 입소 혹은 퇴소가 있을 때만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원스크린으로 하시는 첫 번째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보육료 수납액 우리 1월에도 한번 등록하셨죠? 1월에 등록한 거는 영아보육료 상승분에 대한 수납액이고 3월에는 유아보육료 상승분 그리고 시도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 상승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수납액 등록 기간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고요. 이때 보육료 수납액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3월달 보육료 결제, 그리고 아동 퇴소, 이용연화 확정이 모두 불가하고 이 기간 내에 수납액을 등록하지 못하시면 직접 입력할 수가 없이 관할 시군구청으로 별도 요청해서 수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수납액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수납액 등록이 중요한 업무다 보니 3월 2일에 원스크린을 딱 실행하시면 그냥 바로 보육료 수납액 등록 팝업부터 보여집니다. 이때 이 수납액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은 다른 업무를 하실 수가 없어요. 원스크린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납액을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금액이 보이겠지만 원장님께서 금액 수정하시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금액이 까만색으로 보여지면 완료가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장애아 보육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괄로 입력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화면으로 돌아가면 우리 보육료 수납액 박스의 등록 여부가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임용되는 보육교직원의 임용 신청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신규 임용된 보육교직원의 임용 신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 임용일은 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임용하려는 선생님이 다른 어린이집에 임용 중이거나 아직 면직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용 신청한 후에는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야지 임용이 완료가 됩니다. 임용 신청 화면 원스크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죠? 임용에 대해서는 이 박스가 아니라 임용 신청 박스에 이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신규 임용 버튼을 클릭하면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 간소화 화면이 보여지고요. 신규 임용을 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이 선생님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사기록 카드를 지금은 온라인 제출로 등록했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인사기록 카드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빠져있는 정보를 다 입력 후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에 대한 고비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첨부 버튼을 눌러서 서류를 다 첨부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임용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 신청 현안 탭에 지금 임용 신청한 선생님의 정보가 보여지면 정상적으로 임용 신청이 완료가 된 거고요. 시군구에서 승인하기 전에 만약에 잘못 신청했다 하는 경우에는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승인 전까지는 신청 취소가 됩니다.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에 신규 임용 신청 인원이 1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집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신규 임용이 아니라 재임용이죠. 재임용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재임용 간소화 화면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1명밖에 안 보이게끔 해놨지만 원장님께서 보시면 우리 어린이집에 면직 탭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보여질 겁니다. 이 중에서 재임용하실 선생님을 선택하고 정보 확인하시고 재임용 일자 입력한 후에 임용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되고요. 버튼 누르고 나서는 임용 신청 처리 환영 보기 이 버튼에서 팝업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의 등록입니다. 3월 입소를 위해서 11월부터 신학기 입소 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입소 확정을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요 확정해둔 아동을 등록을 하는 거고 처리 기한은 2021년 2월 26일 금요일부터 3월 6일 토요일까지 약 일주일간 입소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장님들께서 주의 깊게 확인해 주셔야 되는 점은 26일부터 입소 아동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3월 1일자 입소 아동을 26일에는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일자로 입소 처리는 되지 않지만 신학기 확정해둔 아동 중에 원래는 3월에 오려고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TO가 나서 26일 날 들어오게 됐다 하는 아동은 26일부터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고 3월 1일 날 혹은 3월 2일 날짜로 입소를 하게 됐다 하는 아동은 그냥 3월 2일부터 아동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은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이고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신학기 입소 확정 및 증빙 탭에서 입소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원스크린을 이용한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스크린 메인 화면 두 번째 가장 처음에 있는 신학기 확정 아동 등록 박스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학기 아동 입소 처리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만 나이로 검색해서 나이별로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지금 신학기 확정한 아동들 목록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아동을 선택하고 아동의 입소대기 증빙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 클릭 그리고 아동의 자격과 실명 확인 그리고 입소일 선택 그리고 반드시 반구분 입력하시고 반을 등록을 하셔야 되죠. 반구분 입력하고 입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입소가 완료됩니다. 입소 완료 이후에는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다시 눌러서 원스크린 화면의 신학기 확정 아동 등록 박스에서 이 입소 현황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입소 처리 필요 아동이 현재 확정해 놓은 아동이에요. 이 아동이 지금처럼 0명이 되게끔 다 입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소되기 미적용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스크린에서 등록하실 수가 없고요. 기존에 활용하시던 어린이집 운영, 아동 관리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과 아동을 다 등록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배정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새로운 보육 나이에 따라서 아동과 선생님의 반배정을 하셔야 되는데
2월까지 배정되어 있는 반 정보는 시스템 중단 기간 내에 모두 다 탈반 처리가 됩니다. 이 반 배정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이용연한 확정하시기 전까지만 반 배정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반에 담임교사가 있어야지 아동을 배정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에 배정되지 않은 아동은 이용연한 확정이나 3월 보육료 결제, 그리고 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연한 확정 전까지는 반드시 반 배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기존 화면에서는 아동과 교사를 모두 다 배정하는 그 화면이 달랐어요. 근데 원스크린을 이용하게 되면 아동과 보육교직원 선생님을 한꺼번에 배정하거나 배정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스크린 화면의 가장 마지막 반관리 박스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관리 간소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학기 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새학기 반을 선택하시면 현재 배정 현황에는 교사와 아동이 모두 없어 탈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미배정 현황에 해당 반에 배정 가능한 선생님과 배정하려는 아동을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하고 배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새학기 반에 교사와 아동이 잘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배정했으니까 한꺼번에 배정 취소도 가능합니다. 모든 반에 대해서 반 배정을 하고 나서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반관리 박스에서 배정 인원을 확인하시는데요. 이때 우리 어린이집에 전체 아동이 27명인데 미배정이 0명이다 하면 배정이 최종 완료된 겁니다. 선생님은 보조교사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서 미배정 교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동은 반드시 미배정이 0명이 되어야 된다는 점만 유의하셔서 업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배정까지 하고 나면 이제 필요경비 수납액을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필요경비 수납액은 이제 처리 기한이 3월 8일부터입니다. 다른 업무는 모두 다 3월 2일부터인데 필요경비 수납액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3월 첫 주간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고 어린이집에서는 이 시군구에서 입력한 금액을 가지고 3월 8일부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수납액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하시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경비 수납액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행복카드로 필요경비가 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 우리 어린이집이 모든 어린이집이 아이행복카드로 필요경비를 결제하시지는 않죠. 우리 어린이집은 현금 수납만 한다 하시면 반드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필요경비 수납액을 등록하지 못하시게 되면 그냥 정보공시관리 화면에서 연중 상시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자체 요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상태에 따라서 편하게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원스크린의 가장 아래 마지막에 필요경비 수납액 박스를 클릭하셔서 지금 파란색으로 금액 보이시는 걸 수정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면 까만색으로 보여지죠. 이때 첫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등록 여부가 완료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금비 수납액까지 하시면 사실상 새학기 전에 모든 업무 처리를 다 완료하신 거고요. 이 지자체 특수시책 해당되는 어린이집에서는 3월달 생성 전까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시군구를 요청해서 시군구에서 수정하면 이후에 확인을 하고 보육료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방법은 매년 동일하게 아이행복 카드의 사업 현황, 지자체 바우처 사업 내역, 역시 원스크린에선 확인 불가능하고 기존 메뉴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확인하시면 새학기 전환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금 3월 보육료 결제 전 확인하실 이 7가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떠세요, 원장님? 지금까지 교육을 보시고 나서 이 업무 처리가 다 어려운 점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어렵지 않지만 업무가 몰려 있고 항상 또 예외가 존재하다 보니 새학기 전환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 새학기 전환 FAQ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 3월달
신규 입소 아동의 입소일을 3월 2일로 등록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늘 새학기마다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우리 입소일은 아동이 실제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날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3월 입소의 경우에는 3월 1일이 공휴일이죠. 공휴일은 보육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일 보육을 해서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게 아니라면 3월 2일로 입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보육료나 보조금 생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생성이 되지 않고 3월달 전체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신규 아동, 휴일 보육이 아닌 아동에 대해서는 모두 다 3월 2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포요일은 보육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2월 28일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보육일수에서 빠져서 2월 27일로 퇴소 일자를 등록하더라도 2월 달 보육료가 전체 지원이 되는데 토요일도 안 나온다. 26일자로 퇴소 등록을 하시면 26일까지로 보육료가 일할 계산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입퇴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3월에 신규 임용되는 보육교 직원의 임용일에 대해서 문의하시는데 요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을 임용일로 입력하셔야 돼요. 뭐 3월 2일로 입력하시면 보조금 생성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 다 따져보셔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 1월에 보육료 수납액 다 저장했는데 3월에 또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 우리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는 연 2회 변경이 됩니다. 매년 1월에는 영아보육료 단가가 변경되고 우리 3월에는 누리보육료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수납 한도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1월과 3월 연 2회의 보육료 수납액을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새학기 전환에 해야 될 업무를 좀 쉽게 보여주세요 라는 문의가 많으셔서 계속 설명드렸죠. 우리 새학기 전환 업무 간소화 원스크린으로 업무 처리를 하시면 업무별 설명도 보실 수 있고 처리 기한과 업무 처리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스크린을 이용 안 해보신 어린이집이 계시면 올해는 원스크린을 이용해서 새학기 전환 업무 처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4월 이후에 입소대기 아동 명단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은 3월까지 입소하겠다는 아동들이죠. 그래서 3월까지는 해놨지만 4월부터는 아동 명단을 확인하고 싶다 이런 어린이집이 있으셔서 우리 원스크린 말고 입소대기, 아동 입소대기 관리 메뉴 가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입소 희망월을 지금은 자동으로 다음 달까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까지인 아동만 순번이 부여되고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아동을 4월 혹은 5월로 검색을 하시면 4월 이후에 입소 희망 아동 명단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3월 시스템 오픈 이후에 아동 자격이 일반 아동으로 보여진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3월에는 우리 시스템만 중단하기도 하지만 이 행복이음이 중단되는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3월 2일에 시스템 오픈하고 나서 그 첫 주간은 기존 계속 재원 아동의 경우라도 자격이 일반 아동으로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첫 주 동안 모든 아동의 자격 정보를 다시 배치해서 두 번째 주부터는 제대로 자격 정보가 보여지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1, 2, 3, 4차 교육을 하다 보니 직위 변경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직위 변경은 정해진 시기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위 변경 일정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직위 변경이 면직 후 재임용해야 되는 경우와 면직 없이 바로 수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밑에 표를 확인하셔서 이 해당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직 후 재임용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어진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존에 상위반과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 하시는데 이 상하이 연령반 편성 아동은 3월 2일부터 다시 원나이 복귀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다시 처음처럼 신청서를 받아서 시군구청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서 받은 시군구에서 보육나이를 변경하면 이 상하이 연령반에 반배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동일하게 반인데 우리 하늘반 1세아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늘반명을 그대로 쓰고 2세아 반으로 변경할 수 있냐 문의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미 운영 중인 반의 반명과 반 속성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늘반을 꼭 2세아반으로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의 1세아 하늘반을 반삭제하세요. 이때 기간보육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 승인 여부 확인하시고 반삭제하시고 신규로 2세아 반을 생성하면서 반명을 하늘반으로 입력하고 반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복구 001 하늘반으로 자동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삭제한 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거든요. 나이를 바꿔서. 이때는 복구가 붙는다는 점 확인하시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전 퇴소한 아동에 대한 질문인데 사전 퇴소한 아동의 아동정보 전송은 언제 해야 되냐는 질문을 주세요. 우리가 퇴소 아동의 아동정보 전송은 퇴소일부터 가능합니다. 만약에 2월 17일에 27일 사전 퇴소를 한 경우라면 27일 전까지는 아동정보 전송이 불가능하고요. 27일부터 아동정보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28일자 해소 아동은 시스템 중단 일정에 따라서 3월 2일부터 아동정보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탄력 편성 시기인데 이거는 매년 동일하게 21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3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지자체로 탄력 편성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신학기 입소 확정한 아동이 그 신학기 확정 아동 등록 기간 전에 입소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인데 아까 신학기 확정 아동 등록 기간은 2월 말에서 3월 초, 2월 마지막 한 주, 3월 첫째 주라고 설명드렸죠. 이 기간 전에 입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신학기 입소 확정 취소하시고요. 상시 입소대기 메뉴에 아동 입소대기 관리 화면에서 다시 입소 확정 후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입소 확정을 취소하고 다시 확정하려는 사이에 해당 아동보다 점수가 높은 아동이 입소대기를 하게 되면 이순번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입소 희망 예정월이 3월인 아동이 1월에 오기를 원할 때에는 우선 보호자에게 입소 희망 예정월을 먼저 변경해 주시라 말씀드린 후에 어린이집에서 입소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소 희망 예정월 1개월 전부터 순번이 부여되고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월인 아동이 2월에 입소를 원할 때는 보호자가 굳이 입소 희망 예정월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1월에 입소를 원할 때에는 바꿔야 된다. 요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학기 전환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 체크리스트에는 시스템 중단 기간과 2월에 반드시 하셔야 될 업무, 그리고 3월에 반드시 하셔야 될 업무를 적어 놨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도 실어져 있으니 원장님들 이 페이지만 출력을 하셔서 좀 붙여 놓으시고 업무를 하실 때마다 체크 하셔서 모두 다 체크가 되게끔 하시면 새학기 전환에 좀 빠뜨리는 일 없이 전부 다 업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좀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보육 새학기 전환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이었고요. 원장님들 지금 들으시면서 FAQ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을 마무리하며 올해 21년에는 원장님 어린이집과 가정에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직접 뵙고 교육을 하길 바라며 오늘 교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